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진짜 커리어 경험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이거 한 번 더 해볼까요? 보통 사람들의 커리어 고민을 진짜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진짜 커리어 경험을 나누는 거죠. 진짜. 네. 이거 싫어하냐? 싫어하다. 약간 이런 거죠. 네. 레알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리드미다 투데이, 그리고 이제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그리고 많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저희가 약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여러분의 댓글이 없다 보니까. 우리끼리 달아줄까 봐. 그러니까. 근데 오디오 클립이 그 댓글을 다는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힘든가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방송을 싣고 있는 다른 플랫폼은 아예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유일하죠. 그나마 네. 유튜브와 두 개가 유일한데 뭐 진행자가 너무 멋있다. 뭐 이런 거 올리셔도 됩니다. 사실 여러분 얼굴을 봤어야 알지. 어떻게 알고? 한번 상상하면 되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뭐 저희가 뭐 굉장히 저의 그 말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에 위치한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말복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날씨가 8월 더워요. 그죠? 더워요. 그래도 덥습니까? 더워요. 네. 덥죠. 그래도 뭐 밤에는 이렇게 시원하니까 그런가요? 네. 그렇죠. 많이 열대야는 나아졌죠. 끝났지. 많이 네. 나아졌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참았죠. 눈 퀭해져서 와. 그렇죠. 밤에는 시원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그 아기가 자꾸 깨가지고 아. 깊이 잠을 못 자니까 아주 그냥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래도 예쁘죠? 엄청 예쁘죠. 네. 개인적으로 원래 애를 아주 싫어했었는데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아주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를 낳지 말고 평생을 살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애를 낳고 바보가 나니까 완전 바보가 맞아 됐죠. 맞아. 뜻밖이네. 그러게요. 진짜. 되게 좋아하게 생길 상이신데. 그죠. 다들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저는 아주 싫어했어요. 살쪘다는 얘기예요. 후덕하다. 얘기예요. 후덕하다. 가끔 이제 팀장님 살쪘다. 보면은 되게 변우민 닮지 않았어요? 맞아. 그 얘기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치. 나 그거를 1년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변우민 씨가 그 가장 최근에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는 게 집 안 좋은 나가면 모습이죠. 개고생 이런 걸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뭐지? 그 드라마에서 드라마 네. 옛날에 그 뭐죠? 뭐 점 찍고 나온 게 그래 뭐였죠? 그래. 그 이름이 생각이 몰라요. 안 하여튼 그죠? 네. 너는 별로 안 좋은 나서. 건가 보죠? 그래서 조금 좀 이미지가 조금 찌질남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하이틴 스타였는데. 하이틴 스타였죠. 그렇죠. 네. 난리 났었죠. 그래서 변우민 씨께서 또 좋은 역할 맡기시기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으시길 뭐라고? 바라면서 우리가 뭐라고? 닮았다는 이유로. 네. 저 원래 옛날에 이제 살이 별로 안 쪘을 때는 이제 가무성. 가무성 맞네. 가무성. 가무성 얘기를 좀 들었죠. 느낌이 없어졌네요, 많이. 근데 지금 좀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할 진행자 멋있다 이런 거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20계열의 또뭐 대학 생활도 살짝 이제 커버를 했지만 네. 실제로 이런 과를 나오니까 이런 직업을 갖더라 하는 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기계공학과하고 그리고 산업공학과를 위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우연한 배치이긴 했지만 기계공학과는 정말로 이제 정통의 어떤 공대. 약간 전통적인 공대. 그렇죠. 네. 그렇고 이제 산업공학과는 사실은 좀 짬뽕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공의 어떤 뎁스에 따라서 우리가 이공계열을 나오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문과에 대해서 문과. 문과. 어떻게 불러야 돼요? 문과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인문계? 뭐라고 그래야 돼? 인문계라고 그래야 돼요? 문과에는 크게 특징적으로 이제 인문계는 네. 고등학교를 인문계냐 공대냐 나눌 때 이제 인문계 공대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계 안에서 문과냐 이과냐 이렇게 나누는 거겠죠. 그런 건가요? 네. 인문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실업계. 특수고등학교가 있고 그 오케이. 인문계 안에서 문과냐 이과냐고 대한민국의 거의 뭐 물론
특수고등학교도 많겠지만 인문계 출신들이 많으시니까 대다수가 그러니까 문과이과로 하실 때 문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희 같이 지난주에 다뤘던 거를 이공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문사회 계열이죠. 인문사회 계열. 인사 계열이네요. 인사 계열. 계열. 얘기가 참 많아요. 인문사회 계열과 있고 상경 계열이 있고 뭐 이렇게 또 나뉘지. 그렇지. 네. 그러네요. 아, 그러면 인사상, 상인사,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쪽이군요. 뭐 그렇죠. 통칭해서 그냥 문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사철 상경 이렇게 불러요. 아, 문사철 상경. 굉장히 어렵네요. 자, 하나로 뭉칠 수 없는 어쨌든 문과 계열을 나오면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까를 우리 윤 대표님이 이제 학부에서는 어문 계열을 전공하셨고 그 유명하다는 전공 불문, 그럼요. 그죠? 예, 하지만 불어는 거의 못 하신다는 묻지마 불문. 예, 그런 이제 불문과를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는 또 이제 경영 쪽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조 대리님은 이제 경영과 회계. 회계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어문 계열과 상경 계열을 좀 커버할 수 있고 그렇죠. 안타깝게도 뭐 사회 계열, 뭐 법대 이쪽은 좀 해당은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사실은 어문 계열과 상경 계열이 아마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네. 대다수죠. 네, 그래서 맞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과를 대표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고등학교 때 무슨 생각으로 과연 그죠? 도대체 무슨 생각? 왜? 대관절 무슨 생각으로 불문과를 갔는지 뭐 이런 얘기서부터 말이죠. 실제로 졸업하고 나서 또 어떤 취업들이 가능한지 왜 그런 것들이 그런 전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죠. 누가 한번 첫 삽을 뜨시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뭐 조대리님부터 아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아까 셔틀한 얘기부터 한번. 셔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다수의 문과생들이 마찬가지로 수학을 싫어해서 문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죠. 네, 수학이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회계사 공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회계사 공부는 또 마찬가지로 수학하고는 좀 다른가요? 논리지. 논리. 수학이랑은 좀 근데 수학도 논리로 하는 건 맞는데 숫자로 논리를 피는 거는 유사하나 논리가 좀 다르니까 그거는 번외고요. 그래도 수학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 공부를 할 때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수학이 싫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석책의 집합만 까맣고 나머지는 하얀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었고요. 정석은 명제. 단순히 이제 라면 받침 뭐 그 당시에도 정석이 있었나요, 근데? 정석은 지금도 있어요. 아, 예, 지금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저런 분들을 위해서 정석을 챕터별로 나눠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원까지는 그대로고 나머지를 그죠. 나눠서 팔 거예요. 그 그쵸, 집합만 그쵸. 사면 맞아요.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나머지 괜히 사가지고. 저는 벤 다이어그램밖에 몰라요 수학에서. 그 이유는 전혀 모르겠어요. 음. 하여튼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문과를 가게 되면 애들이 다 시끄럽습니다. 뭐든지 말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말로 다 네. 털죠. 이제 아. 막 말싸움도 말로만 하고 아. 이렇게 뭐 없어요 그런 게. 음.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이 시끄럽고요. 음. 항상 장난치고 막 그런 애들이 많고요.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예체능 계열까지 섞여버리면 오. 난장판이죠. 맞아. 고등학교 때 보통 문과에 그죠. 예체능이 예. 문과에 가 있죠. 예, 난장판이에요. 막 수업 시간에 칠판에 그림 그리고 막 선생님 지우느라 고생하고 뭐 이랬던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문과 뭐 비하자는 게 아니고 문과들이 굉장히 개성들이 강해요. 다들 보면은 사람들 각각의 이제 자기 개성들과 뭐 이제 그런 거를 사회성을 통해서 배우죠. 그 이과 애들은 약간 비슷비슷한 애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친구들 보면은 거의 그 플랫한 애들, 약간 성향도 약간 내성향이 강한 친구들도 많고 그렇게 보였는데 워낙 외향적인 애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문과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학이 싫어서요. 싫어서. 네, 대다수가. 그랬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정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과에서 그래도 좀 취업이 잘 된다는 경영대를 선택해야 됐었죠. 그냥 뭐 어문 계열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영어에 굉장히 약한 바람에 수학도 싫어하고 영어도 네. 약하고. 수학은 싫고 영어는 약하고. 그래서 애매한 상경계 그냥 이렇게 딱 지원했는데 갔더니 수학만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 첫 수업이 통계학이었을 거예요. 대학교 첫 수업이.
여러분 경영대 간다고 해서 수학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마케팅이나 조직으로 이렇게 비벼볼 수는 있는데 그쪽- 마케팅도 해야 돼요. 이제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마케팅이나 조직으로 비벼보기에는 전필이 수학이 항상 박혀 있기 때문에 특히나 회계 전공을 조금이라도 하셔야 된다면 수학 공부는 좀 미리미리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진학을 했어요. 되게 단순 명료하게. 그러면 그 상경계열 가서는 주로 뭐 기억에 남는 게 뭘 배우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 쪽 그 과목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계 쪽 과목을 왜요? 저 이거는 항상 전 차학을 선택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갔고 영어가 안 돼서 상경계를 갔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상경계에서 할 수 있는 게 회계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차학으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긴 뭐 붙이니까. 마케팅이나 조직이나 이런 거는 영어 원서 원서를 많이 대부분 보니까. 미국의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서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영어를 읽기가 싫은 거예요. 차라리 숫자를 보자 그래갖고 회계를 간 거죠. 영어가 어설프게 숫자보다 그렇게 싫었다. 가다가 잘 풀린 근데 케이스. 그 전략은 맞았나요? 결국? 전략이 맞았다기보다는 전략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진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방법도 살 수 있다. 그러네. 예. 이게 아니 근데 실제 지금 똑같은 상황인 분들이 꽤 있을걸요? 꽤 있을 예, 거예요. 예. 아마 저같이 이렇게 약간 뭔가 하나씩 모자른 친구도 맞아. 있어요. 여러 가지를 맞아, 하지만 맞아. 하나씩 모자란 친구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항상 차학을 좀 선택하세요. 근데 저게 말이 되는 속어법으로. 좋다. 게 그 뭐야 손님이 오시거나 이제 저보다 좀 어린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밥을 사줄 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못 고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싫은 거 얘기. 싫은 건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범위 내에서 아무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비슷한 어프로치라는 거지.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돌이켜 보니까 지금에 와서 지금 위치에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차학들을 선택해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말 좋은 되는데? 레슨인 것 네, 같아. 말 진짜로. 되는데? 네. 살다 보면 그리고 참고로 회사까지 얘기를 하자면 회사도 물론 재무 계열로 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재무밖에 안 썼지만 재무밖에 안 쓰면서도 차학을 선택한 게 뭐냐면 대기업들 중에서 잘 안 가는 것 같은 계열사. 굉장히 이제 니치에 강하신 경쟁을 분이에요. 피한 네. 건가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기. 그렇죠. 뭐 네. 예를 들면 뭐 LG 전자가 아닌 뭐 LG 이노텍 뭐 아니면 이런 뭐 데. 범한 판토스 막 이런데 약간 요런데 재무 가면 괜찮거든요. 뭐 나쁘지 괜찮죠. 않아요. 네. 괜찮죠. 그리고 그게 LG 가에 있다 보니까 LG 인사 계열을 막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선택하실 때 이렇게 차학과 속어법으로 가시는 맞아요, 것도 맞아요. 괜찮아요. 아 이게 되게 좋은 레슨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이제 요거를 말아 올려서 좀 큰 얘기로 올려보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꾸 이제 그 커리어의 어떤 목표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대부분 그 목표를 그 남들이 보기에도 그럴듯해야 목표로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나한테 맞는 걸 목표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블레싱해주고 그래 뭐 너무 좋다 거기 한번 가보자 하면서 훅 돋아줘야 되는데 누구나 목표는 누구나 다 탐나는 걸 세워야만 그 목표 잘 세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조대리님 만날 때마다 되게 감탄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뭐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되게 훈훈한데? 그러니까 갑자기 칭찬받았어. 이런 게 약간 상공과의 기질이죠. 약간 이렇게 약간 치는 말도 어디 가든 일단 내 편을 만들고. 이렇게 치고 약간. 아무튼 그랬군요. 본인은 이제 그렇게 흘러와서 지금 결국 이제 재무회계 이쪽에서 일을 하는데. 네네. 그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경 계열을 나온 이제 본인 친구들이나 네. 그 어때요? 어느 쪽에 진출 많이 해 있나요? 보통 상경계 애들이 조금 그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은 대부분 마케팅 쪽으로 가고 수학을 좋아하거나 약간 숫자에 강한 친구들 이제 재무 쪽으로 많이들 오는데 사실은 둘 다 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산공과랑 비슷한 게 경영학에도 나오잖아요. 약간 간학문적인 애들 있잖아요. 약간 무슨 적인? 간학문적인. 그러니까 융합을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컨버전스. 이렇게 융합을 수학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만드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뭐 예를 들어 이제 회계사도 일반적인 회계를 하는 친구들보다 일반적인 그 세법을 하는 친구들보다 약간 M&A나 금융 쪽을 융합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펼치는 애들이 조금 더 특화할 수 있는 예, 거죠? 특화를 그쪽으로 하는 애들이 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융합 같은 그런 걸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체로 보면은 지금 그냥 이건 어차피 정답이 아니니까 네, 그죠? 정답은 경험 아니죠. 기반이니까 조대리님의 주변을 봤을 땐 기업체로 보면 보통 이제 뭐 어느 정도 어떤 종류의 회사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브랜드를 가진 이런 회사들을 가나요? 상경계열을 나왔을 때 다 가죠. 다 상경계열은 좀 대부분 올라운드니까 그렇죠. 다 대부분 어떤 상경계열은 특정할 수는 없고 예, 그죠?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어느 회사나 상경이 안 필요한 데가 없으니까 매니지가 필요 없는 데는 없으니까 다 어디가 있고 특히 관리직의 최고는 대부분 경영 출신이 많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근데 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산업공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산업공학만큼이나 경영학도 네. 색깔이 좀 없잖아요, 사실. 색깔이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경영학이란 자체가 애매한 학문이에요. 사실은 경영을 배우는 거예요. 경영이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맞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히려 마케팅 학과 이런 학과들이 모여서 그냥 그런 것들을 경영이라고 해야 하는데 보통 이제 경영 학문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나누는 게 마케팅하고 인사, 인사. 그리고 이제 회계, 그리고 생산 뭐 이제 뭐 기타 등등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재무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 나는데 그게 그 포터의 파이포스 이론 그 뭐죠? 뭐야? 파이포스 이론이 뭐죠? 그거는 저건데. 그건 말고 그 뭐 네.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그 피시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거 뭐 있어요 모형 같은 거. 뭐 짧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지원 계열들을 많이 가져 상근계들이. 예. 그렇죠. 밸류체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맞아. 아, 밸류체인. 뭔가 막 이상하게 생긴 거. 생선. 정확히 알잖아요, 다들. 뭐 느낌 있잖아. 생선이었던 거. 이렇게 생선같이 생긴 거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약간 가족오락관 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스무고개. 맞췄어. 정답 밸류체인. 막 그런 데에서 약간 지원 쪽 부서 이제 그 헤드 쪽이 아닌 그런 지원 부서에 있는 모든 일들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경영학도죠. 근데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처음에 지원할 때 도대체 어떤 부서에다 지원해야 돼요? 난 그것도 약간 막막할 것 같아. 부서? 부서요? 어. 부서는 직무는 그 대부분 이제 경영대들이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게 관리직을 많이 안 뽑아요. TU가 적죠. TO가 굉장히 적어요. 여기서 관리직이라는 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재무, 재무팀. 인사, 뭐 스텝 조직들, 스텝도 아, 기획 맞아. 뭐 이런 오케이. 쪽은 굉장히 안 뽑고 많지 않죠. 더군다나 내부 인사들이 가장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영업 쪽이에요. 영어. 맞아요. 대부분의 영업 쪽에 많이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썰을 잘 풀고, 썰을 잘 풀고 그죠? 이렇게 아, 약간 이빨이 뭔가, 강하고. 이빨이 강하고 TU가 뭔가 이렇게 많기도 하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고 막 위에서 물을 창조하고 위에서 물을 창조한다고요? 그죠. 분명히 있었는데 말만 날리다 보니까 없어졌어. 없었어요. 뭐 실체가 없어. 그쵸. 무에서 유를 못 괜찮다 창조해요. 이거. 근데 괜찮다. 위에서 물을 창조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내부 인사로 지원 쪽으로 이제 점점점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타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떤 영업이나 뭐 때로는 현장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현장직으로도 가는데 현장도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거기서 또 그런 이제 식으로. 전표 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오랜만에 나왔어. 영수증 오랜만에. 영수증 풀 붙이고 막 떨고. 이러면서 이제 뭐 떨고 애청자지지. 애청자. 우리보다 어쩌면 더 우리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성대리님은 우리만큼 방송을 빠삭하게 들은 데다가 일단 우리보다 기억력이 좋잖아요. 아직 뇌가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떨고 이러니까 설마 막 이러면서 전표 치나 막 이러. 그렇군요. 네. 자, 조대리님의 어떤 그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들어봤고 네네. 우리 윤 대표님 얘기를 한번 들으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또 뭉쳐서 한번 가보죠. 얘기를 나누는 걸로 진행을 할 텐데 그 전에 이 경영대를 나온 분에게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요즘에 이제 영화들을 보면은 네. 이경영 씨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경영 씨. 예. 이 굉장히-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이걸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을게요. 그분이 그 미생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전무급 이런 고위직으로 나와요. 이름이 이경영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분 이름이 근데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경영이라고. 아, 또 이경영이야? 그- 또경영. 그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통계를 보면 영화에 가장 많이 출연한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무로에 오달수를 아주 넘어섰죠. 넘어섰다. 네. 아니 심지어 그 신세계 영화는 앞에 잠깐 나오시는데 맞아.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맞아. 뭘로 나왔죠 신세계? 그 사고 당해서 보스. 죽는 네, 회장. 보스. 아, 그 있잖아요. 그 치여가지고 제일 왕회장. 트럭에. 아, 골드문 아, 왕회장. 아주 초반에 돌아가신. 네. 맞네. 그분 때문에 정청과 싸움이 일어났죠. 맞네. 아. 뭐 구남도에도 나오고 뭐 저기 프리즌인가에서도 이제 교도 소장님으로 재밌어서 프리즌 네. 생각보다. 그 거길로도 나오고 진짜 온갖 군데 뭐 나오고. 미생에도 나오고 개밥 주는 남자 뭐 이런 데도 나오고. 본인도 헷갈릴 것 같아. 아, 내가 뭐 했더라? 아니 근데 본인 연기는 항상 똑같은 걸 하고 계시기 아, 때문에 그렇구나. 네, 어디 가서든 캐릭터가.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한 배우가 저는 그런 그 이경영 씨라든지 아니면 황정민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면은 연기 색깔을 이렇게 많이 바꾸지도 않는데 다 똑같은 영화 똑같은 것 같은데 각 영화마다 그 캐릭터에 너무 잘 맞잖아요 또. 생긴 게 도움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쵸. 그게 되게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네. 후배가 태국에 갔대요. 네. 네. 태국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야 이건 얼마야? 그랬더니 뭐 500원 그러더래요. 이건 얼마야? 그랬더니 옆에 똑같은 게 있더래요. 네. 정말 똑같은 거래. 그럼 뭐 딴짓하다가 이건 얼마 그랬더니 이건 1,000원 그러더래요. 예. 잠깐 이거 똑같은 거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더니 same but different. 이게 그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어가 짧아서 그런 건. 그러니까 정말 저는 특히 최근에 이제 제가 영화를 이제 좋아하는데 황정민 씨도 보면은 어떤 때는 깡패로 나왔다가 어떤 때 경찰로 나왔다가 어떤 때 검사로 나왔다가 잡아요. 깡패 검사, 깡패 경찰, 깡패예요. 근데 그래서 맞아. 너는 내 운명에서는 또 거기는 순정남이잖아요. 완전 시골 총각으로 나는데 다 어울린다는 거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대단한. 아 곡성도 나왔구나. 그래서 아무튼 예. 그 이경영 씨가 뭐 경영학과 출신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했고요. 이 비즈니스 학원. 오 그러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문 계열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셨는지 한번 또 윤 대표님 얘기를 한번 정말 들어보죠. 어문 계열이 정말 아무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을 수 근데 있어요. 우리 때는 사실은 어문결이 셌어요. 그래요? 꽤 셌어요 우리 때는. 왜냐하면 막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올 당시였었기 때문에 어문결이 셌었고 우리 때는 이과는 상놈들만 가는 과였었어요. 누가 이과를 가? 누가? 예? 아니 누가? 저는 굳이 대결 구도를 안 만들려고 전국의 했었는데 전국의 이공계 출신 여러분 댓글을 댓글로. 달아주시죠. 마치 이공계 출신 건드리는 거는 탈모인을 건드는 거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공계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았었거든. 수학이 싫어. 수학을 왜 해야 되는데 인 거죠. 다 이렇게 해서 문과를 가는구나. 진짜예요. 맞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갔죠. 수학을 뭐 하기도 싫으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또 경영학과를 피했던 게 경영학과를 가면 수학을 좀 하는 줄 알았거든. 난 몰랐고. 현명한 분이야. 현명한. 그게 있었고 사실 그거보다 더 드라이브를 걸었던 건 뭐였었냐면 저는 되게 해보고 싶은 게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맞아. 그래서 의상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반대로 인해서 오. 야 남자애가 무슨 그래서 그러면 짱구를 굴려가지고 불문과를 가면 프랑스로 내가 언어가 되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디자인을 배우겠다라고 꿈을 딱 가지고 입학을 해서 한 3달 있다가 끝났죠. 3달. 3달 있다가 이제 3달 애들이랑 동안 술 대체 무슨 먹고 일이 이제 뭐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됐다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은 실제로 근데 그랬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뭐라 그러죠? 반수라 그러나? 학교 다니면서 반수. 맞아요, 반수. 그걸 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땐 그런 거 뭐 전혀 필요가 없죠. 사실 그런 거 전혀 필요가 없었고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좋을 없이 때죠, 좋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인문계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당시 때 저랑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친구랑 어느 정도로 무식했냐면 4학년이 됐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다 뽑아 그러는 거예요. 전설적인 이야기. 네. 전문불문. 요거 약간 그 MSG 냄새가 나는데. 아니야 진짜 이거 진짜 그랬다니까. 우리 때는 정말로 그런 생각조차 그게 어디서 취업이라는 거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근데 심지어는 그 친구가 좋은 데 갔어요.
네. 대표님이 93학번이죠. 앱손을 갔어요. 앱손. 예, 이게 솔직히 나도 공감 좀 하는 게 이제 제가 9학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때는 진짜로 그런 고민이 없긴 네, 했는데 우리 때는 그냥 IMF 바로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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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는 뭐 해외 뭐라죠? 어학연수 이것도 뭐 하러 가?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이거 제 얘기인데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비로소 뭐 부전공, 뭐 복수 전공이 있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상공과지만 경영대 수업을 거의 40학점 이상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들었다고 했더니 내 친구가 너 복수 전공했구나. 그래서 그게 뭔데? 대학교 4학년 때. 그 정도로 사실 크게 이렇게 막 우리 때는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배웠던 건 다 문학이에요, 다 문학. 그렇죠. 문학과를 문학이니까. 나왔으니까. 그럼 뭐 몽테뉴의 뭐 그게 누구야? 네? 몽테뉴가 그 맞나? 맞을걸요? 사실 우리 때는 레미제라블. 알랑드 보통. 알랭드 보통 그런 거를 배우면 사실은 뭐 유명한 걸 배우는 거. 우리 다 고전 문학을 배우니까 고전 문학.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카미 뭐 이런 거. 문학도 뭐 볼테르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볼테르, 카미 뭐 이런. 그러니까 막 문학도 뭐 흥미가 없는데 말도 못해. 지금은 어문 계열이지만 사실 저거 문학 계열이었었던 거지. 문학 계열. 어문 계열은 문학 계열. 영문과, 불문과. 그치. 근데 이제는 어학이 더 이제 강하잖아요. 일어과, 프랑스어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했던 거였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프랑스어 자격증을 따려고 요 앞에 지금도 있을 거야. 알리앙스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토익 뭐 이런 것보다 우리는 불어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프랑스어 학원. 근데 그렇게 돈을 퍼 벗는데도 늘지를 않네. 뭐 이런 정도? 제대로 배워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대학교 다니면서 유럽 여행을 갔거든요. 유럽 여행을 가는데 프랑스에 가가지고 영어로 했어. 네? 프랑스어과나 그 약간 그 독일어과, 러시아과 애들이 영어를 진짜 잘해요. 왜냐면 하기 싫거든 자기 거를. 그러니까 남의 게 더 잘 되는 거야. 근데 불어가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어렵죠.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불어가 뭐 이게 동사 변형이 제일 심한 나라. 남녀로 저거는 아니고 얘 인토네이션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딱 하나 느낀 건 있어요. 되게 고급스러운 언어다라는. 왜요? 네? 왜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하니까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말을 하다 보면 수준이 이제 높다는 수준이 되게 있어야지 배울 수 있는. 겸양어 같은 느낌. 겸양어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나요? 겸양어가 뭐예요? 굉장히 상대방을 높이면서 그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배우면서 그건 되게 많이 느꼈어요. 프랑스어의 장점. 네. 그리고 사실은 많은 그 외교 언어들이 불어잖아요. 맞아요. 불어죠. 근데 불어를 배운 사람들이 영어를 못 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맞나요? 그거야 뭐 하기 나름이죠. 아니 그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되게 못 한다고. 프렌치 사람들이 발음도 잘 안 되고 대부분은 다 못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파리에서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요즘엔 좀 많이 하더라. 맞아, 요새는 잘하던데요. 근데 제가 들은 거는 못 한다기보다 근데 그 사람 프랑스 사람이 아니야. 안 한다. 근데 그거는 자존심이 솔직히 있어서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사바사로 결론 짓겠습니다.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 케바케. 케바케랑은 좀 다른 사바사. 것 같아요. 네, 사바사. 그렇군요. SBS 그런 거죠. 끊고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전공을 배우면서 사실은 저는 복수 전공 이런 것도 있는지는 알았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그걸 왜 해야 돼 굳이 이런 거였었죠. 경영대의 느낌은 뭔지 아세요? 복수 전공 왜 우리 학과만 해? 그렇지. 맞아. 다 우리 학과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점을 뺏어 먹어. 맞아. 정말 짜증나. 특히 상공과. 근데 심지어는 그렇게 쓸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쓸데가 있는 건 줄 알고서 대학원을 그래서 국제경영. 그래서 경영대를 가셨구나. 근데 그러면 대학교를 다니시는 동안은 뭐 특별히 이렇게 남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배운 것 중에? 배운 것 중에서요. 솔직히는 없었어요. 솔직히는 없었고 너무 문학 쪽에 강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업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였었고 유학을 가고 싶었던 거에 둘 다 못했으니까.
그럼 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경영 얘기 좀 넘어가기 전에 네. 그러면 진짜로 그 불문과 출신의 이제 친구분들은 나와서 뭘 하세요? 언어를 살리는 애들은 아주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 근데 사실은 프랑스어 그러면 잘 요즘에는 많이 아는데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되게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 쪽이 프랑스어를 쓰는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잘 사는 데가 많아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겠네. 네. 서아프리카 그쪽이죠. 저 위쪽이죠, 위쪽. 북아프리카. 북서, 예, 서북 쪽이죠. 서북 쪽이에요. 그러니까 알제리, 튀니지 막 이런 튀니지 데, 이런 예. 데. 이런 데는 알제리가 특히 그렇죠. 상대적으로 잘 살거든요. 식민지 그래서 때.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선구자죠, 선구자.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하도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아프리카 그러면 뭐 죄졌어? 도망간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한참 제가 졸업하기 전에 그 선배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왔었나? 제가 학교를 잘 안 나가가지고 학교는 잘 나가는데 학교 생활을 잘 안 했지. 하여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선배 얘기를 들었는데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거 뭐야? 그리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아무리 아프리카인데 국왕이랑 골프 치러 다닌대요. 국왕이 전화해가지고 야 골프 치러 가자 막 그런데 그리고 국왕이랑 막 브런치 먹고 골프 치고 그 당시에 브런치라는 단어가 없었지.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아점 먹고. 아점. 얘기를 들어봤는데 뭘 해서 돈을 버냐 그랬더니 어망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어망. 그러니까 그물? 이게 너무 못 사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보다 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지식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앵간히 그런 도전 정신만 있으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아프리카는 아닌데 인도네시아를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하면 또 인도네시아 만만치 않았었을 때였었거든요. 그분도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분은 임업접 해가지고 목재 수입 같은 거 하면서 돈을 꽤 많이 벌었고 그래서 되게 특이했던 건 우리 학교의 몇 명은 남들이 안 하는 도전을 해서 꽤 큰 돈을 벌거나 특이한 일을 하신 경우들 되게 많이 있고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참 아쉽죠. 아니요 지금도 안 하는 거지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가요? 근데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좀 그런 분들은 이제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고 네. 일반적으로는 좀 어디로 가세요? 일반적으로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서로 많이 갔고요. 네, 비서나 비서. 정말 특이하게도 스튜어디스가 많이 되죠. 맞아요. 그렇구나. 정말 특이한 게 아니고 어문계열 출신의 스튜디오스가 굉장히 불문과가 많아요. 유난히 또 꽤 많아요. 그래요? 네. 신기하게도 불문과 쪽이 입부장한 친구들이 꽤 많아서 그 다음에 외국계로도 꽤 많이 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문과한테 불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해.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타 언어학계들 특히 아랍어 걔는 영어 진짜 잘해요. 아랍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옛날에 보면은 그 어문 계열 쪽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 보면 일문과 일어과 이런 애들은 좀 약간 일본 사람처럼 생겼고 불문과 아까 잠깐 그래도 불문과에 예쁜 친구들이 많다는데 예. 실제로 약간 또 그렇기도 해요. 불문과 가면은 그런가요? 조금 이렇게 좀 불란서에서 온 것 같은 그럼 일문과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샹제리제 거리에서 불란서 걷다 나왔어, 온 것 불란서. 같은 그런 느낌 불란서, 있고 불아파. 중국어과 가면 약간 중국 사람처럼 생겼고 그런 거 좀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요새도 그 뭐 노어학, 뭐 서학, 뭐 이런 서바나.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거 하나요? 러시아어과랑 스페인어과 외대에는 있을걸요 외대? 외대는 외대. 그러니까 아니야, 러시아어학과 뭐 예를 들어 스페인어학과 스페인어과. 이러지 않고 노어학 뭐 그렇게 부르냐고? 아직도 그런가요? 아니요. 이제는 안 저희는- 하죠. 불러요? 그 그럼 불란서라고도 안 하는구나. 참 촌스럽게. 왜 스바니아 좋은데 불란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갔고 저희 때는 솔직히 다 갔어요. 취업 걱정을 별로 안 했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겠다. 요즘 학생들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 때는 완전 직무 다르죠. 베이스로 갔던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직무를 뽑기는 했지만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문 계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티오도 작은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건 경영학 애들이 다 해. 네,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경영대 너무 복수 전공이 많아요. 그렇죠. 어문계 플러스 공대가 경영대 와서 다 수업을 들어요. 맞아. 그래서 심지어는 어문 계열에 있는 교수님들도 이게 참 당신들도 이제는 뭐라 해야 될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애들이 어렸을 때 야 복수 전공 빨리 해라라고 오히려 오히려 권고를 하시는 종용을 하죠. 상황이에요.
아 근데 그게 진짜 좀 딴 얘기지만 그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어문 계열 과를 다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네. 어문 쪽을 어학 쪽을 할 거면 정말 빡세게 말은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어학 쪽을 영어를 우리나라의 대학교를 괜찮은 학교를 나오면 기본 언어 정도는 되잖아요. 영어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자기가 제2 외국어를 정말로 이제 전공을 하는 외국어를 영어나 이런 거보다 잘할 수만 있으면 갈 데는 아직도 꽤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말을 못하는 거지. 그게 진짜 문제구나. 네. 근데 어학 계열을 다니는 친구 중에 실제로 그 언어를 정확히 소화하는 애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데가 영어과 스페인어가 거의 끝이에요. 나머지 어학들은 언어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언어 자체 받아들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어문 계열을 나왔지만 그 전공했던 언어를 못했을 때는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그쵸. 상황이. 근데 영어 아까 얘기했었던 영어과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엔간히에서는 티도 안 나요. 요즘에 그쵸, 유학파도 그쵸. 워낙 워낙 많고 많으니까. 워낙 잘하기 때문에 요즘 뭐 시원 스쿨도 있고 야나두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야나두? 그러니까요. 너도 야나두? 나도. 네. 참 어려운 시대네. 네, 진짜. 그래서 어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복수 전공이 꼭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수 전공으로 가면 점수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특히 어학 계열들은 좀 힘들어해요. 경영학으로 가면. 경영학으로 가면. 점수가 안 돼서 공대 애들은 신나하고. 그래서 차라리 경험을 쌓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저희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복수 전공하는 거 오케이인데 자신 없으면 차라리 사회 실전 경험을 쌓아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턴하고 뭐 하고 그러면 그게 꽤 많이 상쇄를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좀 한편의 시각으로는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업체 인사의 어학 계열에 들어오면은 그런 활동들 되게 많은 애들 보면 놀다 왔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케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정확히 녹여내거나 자소서에 잘 녹여내는 그렇지, 친구가 그렇지. 아닌 이상은 맞아. 그 약간 줄줄이 이력서에만 맞아. 썼다가는 그렇죠. 좀 낭패를 예. 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연관성도 없이 그냥 계속 네. 숫자만 이것저것 늘려나가는 하고. 경우가 이것저것, 많으니까. 옛날에 그 경희대에서 제가 저 자소서였나 이력서였나 아무튼 그 관련해서 잠깐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에 네. 그죠. 그때 제가 그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인턴십을 했든 뭐 해외에서 뭘 네네네. 했든 그냥 너 한 걸 다 넣지 말라고 제발. 관련성 있는 관련성 것만 있는 여기에 거다. 이 회사에 맞는 스토리에 맞는 것만 골라 넣어라. 정확 하나만 있더라도 차라리 그걸 넣으라는 거. 왜냐면 이걸 다 때려 넣으면은 아까 조대리 얘기한 대로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놀다 왔나? 뭐야 얘는 뭐 완전히 뭐 딴짓만 하다 짬뽕이야. 왔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 근데 그게 실제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 활동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굉장히 열심히 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가서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왕왕방탕하죠. 그렇게 된다.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지. 그래서 네가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게 뭐야? 그렇지. 기계. 근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듯이 상공과를 왔었어야 돼. 차라리 근데 공대를 다니면서 그런 게 묻혀버릴 그나마. 수 맞아요. 있어요. 그러면 네. 그나마 근데 나을 만약에 수 있어요. 어문결이나 맞아. 경영대다 그러면 짤 없어요. 그 대표님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진짜 생각해 보면 이렇잖아요. 모든 학문이 나중에 그거를 전공하는 사람하고 그냥 그거 졸업하고 취직하는 사람은 솔직히 완전히 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어불문이다. 그러면 내가 정말 프랑스 문학이 너무 좋아서 그걸로 박사를 할 사람이라면 문학을 파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문학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최소한 내가 불어과를 나왔다라는 것은 갖추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그렇죠. 소양만이라도 갖추고 나와야 그 되는 언어를 좀 갖추고 그다음 거기 플러스해서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해보면 좀 글로벌라이즈 돼 있는 회사에서는 어쨌든 제2, 제3의 언어를 써야 돼. 잘하는 거는 분명한 강점이거든요, 사실. 여전히. 그렇죠. 신사업이라는 것도 계속 걸릴 맞아요.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중요한 게 방금 얘기한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교수님들이 안 바뀌시거든요. 그렇죠. 자기 네, 밥그릇이 세상에 있으니까. 대해서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젊은 교수님들은 괜찮아요. 그게 이제 참 뭐 씁쓸한 얘기지만 그 교수님의 대부분이 사실은 불어를 못하지 않으실까요? 저희 학교는 잘하셨어요. 그래요? 저희 학교는 잘하셨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사실은 어문 계열을 하시는 많은 교수님들 중에 젊은 분들은 되게 많이 바뀌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융합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좀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어려우신 정도로까지 가신 이제 교수님들인 경우에는
어쨌든 뭐 하시긴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보면은 영어 선생님이나 영어 교수님 중에도 보면 책은 읽어주시는데 그쵸. 이 버벌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실제로 옛날 교수님들은 그랬던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싶기도 그럴 수도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에 그래서 또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애들이 아예 자격증 쪽으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격증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상경계 쪽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애들은 잘 모르는 게 AICP에 솔직히 별로 쓸모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따려고 1년, 2년씩 이제 막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시험도 보니 가서 막 오래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참고로 AICPA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들어가서 한 5년쯤 있다가 오늘 공부해볼까 했을 때 준비하면 좋은 자격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격증이 아니고 그걸 땄다고 해서 프리티켓처럼 어디다가 막 확 내밀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적어도 그 정도 내밀려면 CFA 레벨 3 뭐 이 정도는 딱 돼야지 확 그냥 모든 프리티켓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꼭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격증을 딸 거면 따기 어려운 것다. 그렇죠. 네, 자격증은 딱 그건 것 같아요. 따기 어렵고 희소성이 있어야지. 그리고 직업이 되는 자격증을 따세요. 그렇죠. 예를 인정을 들어, 받을 수 있는 걸 회계사, 따야지. 회계사라든지 자격증이 그러니까 진짜 자격증이 직업이 되는 진짜 직업이 되는. 변리사, 자격증, 변호사 뭐 이런 거. 그런 그렇죠. 게 아니고서는 그냥 이력서 한 줄 그 뭐 인턴십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에는 자격증 장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학생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 맞아요, 친구들한테는 맞아요. 큰 돈이란 말이죠. 저는 자격증 중에 신기한 거 봤어요. 프랜차이즈 상담사라고 요새 어. 하도 김상조님께서 하도 그걸 하시니까 그게 유망 직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요? 프랜차이즈 관리사가. 예. 아무튼 참 이 어문계열은 그 들을 때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어문계열보다 더 어려운 친구도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사철, 사철. 정통사회. 그렇구나. 역사, 역사, 철학, 사회, 철학. 네, 사회 이런 데는 심지어 사회학과는 사회적 인식도 안 좋기 때문에 왜요? 왜냐면 예. 진보적인 그런 느낌? 성향과 뭐 PL이니 뭐 NL이니 뭐 이런 그래요? 그래서 느낌적도 있어서. 사회학과 친구들이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NGO 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NGO도 또 색깔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치를 표방한다라고는 하지만 되게 이슈가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게 되더라고요. 특히 그런 게 요즘에 있구나. 조금 공무원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같이 어려워진 학과가 정치외교학과 같은 그렇죠. 정치외교과. 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걔들이 거의 외무고시 뭐 이런 행정고시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지주인데 행정고시를 막 공대 애들이 막 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렇지. 그 치고 들어오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준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치외교학과 출신들이 준비하는 게 그럼 아니고. 정치외교학과는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머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대한민국 1, 2% 되는 애들이 그쪽 고시로 가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과 특성을 살리기 맞아요, 힘들다는 맞아요. 거죠. 예. 이게 저도 놀랐던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진짜 뭐 보통 1위 하면 서울대 많이 꼽잖아요. 네. 근데 서울대 나온 친구가 9급 공무원 준비한다는 그 기사를 봤을 때 진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있어요. 저 어디요? 그 리드미 리더 중에 한 친구가 지하철 공사에 있는데 네네. 거기에 신입사원으로 서울대를 나온 직장생활 5년 차인가 7년 차가 과장이 왔대요. 신입사원으로. 물론 호봉 인정을 해준대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이슈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도 문과에 굉장히 죽음이 될 수 있는 게 이과도 취직이 또 안 되다 보니까 문과의 영역으로 더 넘어요. 근데 문과는 이과를 절대 못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이과는 문과로 넘어가기가 정말 쉬운데 그냥 넘어가 볼까 이러고 그냥 넘어오는데 약간 넘사벽이거든요. 문과에서 이과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 그러니까 점점 침몰을 당하니까 점점 줄어들고 점점 노량진으로 모이죠 이렇게. 노량진 안 가보셨죠 최근에? 최근에 못 가봤죠. 정말 깜짝 놀래요. 네. 그 추리닝 입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깜짝 저는 놀랐어요. 그 이제 속히 그냥 얘기하는 공시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안타깝죠. 안타깝고 맞아요.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진짜 그러면 사회학과나 뭐 철학과나 이런 분들은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대부분- 공무원 시험 봐야 돼요? 대부분 공무원 준비를 많이 하세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상황이네. 특히 철학 그렇죠. 쪽에 뜻이 있어서 집안에 돈이 많아서 독일로 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학교 진학률이 너무 높아요. 말이 안 되거든. 그리고 전공도 솔직히는 순수 과학 쪽은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순수 맞아요. 과학 쪽은. 그래서 정말 그쪽을 써먹을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그런 얘기지만 뭐 다 있잖아요. 순수 과학이. 순수 과학 애들은 대부분 사범대를 준비하고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좀 프랙티컬한 쪽을 하려면 정말 프랙티컬하게 가야 되고. 신기한 거는 그 순수 과학 쪽 친구들이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냥 일부러 교직 기술을 일단 해놔요. 아 맞아요. 네. 어문계도 그래요. 맞아요. 어문계도 일단 교직 기술은 따놓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생이. 요즘에는 조금 덜해지기는 했는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직도 순수과학 쪽으로 들어온 애들이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도 잘하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나마 하도 떠들어대니까 무조건 공대를 가려고 하는 하는데 공대가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인기가 높아졌고. 많아지고. 예. 아 진짜 참 이게 뭐 제가 이제 이런 방송 하면서도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반성이 되는 게, 야, 이 내가 그 떠들고 있었던 그 세계가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부의 세계구나. 그렇죠. 엄청 네. 일부의 세계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훑어왔던 1년간 훑어왔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참 배부른 얘기들이 많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죠. 물론 그걸 들으시면서 꿈과 희망을 또 갖고 뭐 다시 또 파이팅하는 것도 좋지만, 야, 이 생각보다 진짜 앞이 막막한 분들이 많이 있겠는데요. 진짜. 그나마 문과 쪽에서 상경계열은 그나마 좀 나은 편. 그나마 나은 편.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든데 이제는 상경계도 힘들어졌어요. 상경계도 네. 엄청 힘들고 문사철은 뭐 거의 지금 초죽음 상태로 가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거죠. 좀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많은 직무들이나 직업들은 사실은 대학교를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렇죠. 대다수가. 네. 근데 이게 대학교가 입학 점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높든 낮든지 간에 어쨌든 난 대학생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밸류가 이미 높아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들 수밖에 없는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인가요, 악순환. 저는 그 진짜로 대학교를 싹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전공도 그렇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이 된 게 아니라 비즈니스가 돼버린 지가 오래돼 버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비즈니스를 하는 걸 뭐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할 거면 정말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대학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주창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네. 갈 거면 진짜 좋은 대학 가든지. 근데 실제로 괜찮은 마이스터고는 엔간한 대학교 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일반 뭐 마이스터고나 아니면 이제 우리 때 표현으로 실업계를 나온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다 싶어서 대학교를 가면 정말 무섭게 성장해요. 그리- 진짜 필요에 의해서 가니까. 그리고 요새 그 서울대 대나무 숲에서 그 논란이 됐던 내 친구가 공고 나왔는데 현대제철에서 연봉 7천만 원 받아. 나는 졸업하니까 4천만 원 받는데. 요게 되게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서울대생들이 답글이 좀 저에겐 좀 충격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당연하지 그렇게 일하고 7천만 원 받는 건 당연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서 와. 편하게 공부하고 4천만 원 받는 게 당연한 거고 일의 직급에 따라서 일에 하는 일에 따라서 달라져야지라는 거를 대다수의 인력들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부러워하거나 짜증내하거나 내가 서울대는데 왜 이런 차별을 느낀다기보다는 아 진짜 그랬어요? 훌륭한 네 친구들. 진짜 대나무 숲에 이거 그런 되게 댓글이 희망적인데. 되게 그래서 나는 저도 젊은 친구지만 그들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에서 속히 그렇게 엘리트라고 칭하는 애들이 생각이 깨어 있긴 하구나. 변할진 모르지만 훌륭한 친구들인데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게 참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뭐 잠깐 딴 데로 샜지만 진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기고 네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이미 좀 암묵적으로는 그냥 거의 의무 교육처럼 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이죠. 네, 근데 대학은 거의 그 사실은 어느 정도 산업이나 이 사회가 흡수할 수 있는 만큼의 구조와 수요로 어느 정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순수 학문까지도 그냥 무조건 그 메뉴판 차리듯이 그냥 다 차려놓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대학의 자생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라고 할 만한 분들이 대부분 순수 학문들을 줄창하시던 분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시대적인 반응이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용적인 예. 학문들에. 그러니까 실용적인 학문들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영하다가 교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런 학문들을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시장 대응을 해서 근데 어문 계열이나 이쪽의 교수님들은 이미 그쪽에서 순수만 하시던 분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응이 조금 그럴 수밖에 미비하죠. 없겠네요. 예. 그 인문학적 소양은 그 사업을 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엔 전 자기계발서 안 읽고 인문학 책들만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자기는 하지만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그런 거죠. 내가 이거를 그래서 어디다 써먹느냐에 대한 그 자꾸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 특히나 우리 밑에 세대인 아이들인 경우에는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바닥바닥 나와야 되잖아요. 엄마들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은 쓸데가 없는 거지. 하려니까 학원처럼 맞아요.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로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원에서 하려니까 하는 거야. 맞아요. 이것도 이거마저도.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답답한 거죠. 근데 참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그죠? 이 사회의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순수 학문에 대한 것도 돌아가긴 필요하죠. 돌아가야 매우 되는데. 필요해요. 필요하죠. 매우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순수 학문이 그렇다고 그 수준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소비하는 층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층이 많아야 되는데 굉장히 그 소비하는 층들 굉장히 고급화돼 있고 이미 아니면 이게 양극화가 심한 거죠. 고급화돼 있거나 저급화돼 있거나 중간이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51분에 네. 아, 이 안타까움에 너무 그러니까 딴 길로 좀 샜는데 그래서- 요건 아무튼 저희가 계속 고민해 보죠.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대학원을 갔어요. 아, 대학원을 그래서 갔죠. 국제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그렇죠? 국제대학원. 왜 국제대학원을 갔느냐? 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사춘기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떠났어요. 떠나서 해외에서 한 2년을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민 사회가 너무 싫었던 거죠.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급하게 생각을 몇 달 만에 해버렸죠. 근데 이게 또 역학기였네.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대학원을 언제 뽑는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서 가있어 봐. 근데 돌아가면 뭘 하지? 라고 했더니 할 게 없으니까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대다수의 인문대들이 이래요. 쓸 카드가 없을 때 대학원 카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찾아봤는데 경영대 쪽을 가려고 찾아봤는데 이미 문은 다 닫혀 있고 남아 있는 학과. 근데 우리 때 또 유행했던 게 뭐냐면 국제 썸띵 이런 게 되게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DJ 정권 때 국제대학원을 국책대학원으로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9개 대학원을 국책대학원을 만들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다녔던 학교가 랭킹 한 2, 3위 정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재수 좋게 거기가 열었더라고요. 그 티오가 아직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뉴욕에서 전화를 했지 내가. 딱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요크. 입학 어드미션 테스트를 영어로 전화로 봤어요. 전화 인터뷰를 했어. 그래서 입학을 하게 돼서 부랴부랴 갔죠. 그래서 이제 국제도 달렸는데 심지어는 경영이 달려. 국제 경영이야. 와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죠? 좋다. 그래서 입학을 했죠. 웬걸 입학을 했더니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100% 영어 수업이고 그렇죠. 대학원인데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빡세고 좋네. 엄청 빡세게 시켜가지고 집에 가기가 어려워요. 좋다. 이야, 아직도 그래요 그 학교가? 옛날보다는 좀 덜 빡세였어요. 예전에는 엄청 빡세. 그리고 졸업 요건이 토익 900이에요. 이야. 그냥 토익 900은 그냥 무조건 나와요. 저는 안 가는 걸로. 그랬는데 갔어. 막 너무 좋았어. 막 교수님들도 막 그러는 거야. 저희 대학원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제일 못났습니다. 네, 저는 겸손. 하버드 졸업이 박사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야. 못 났는데 하버드 졸업면 다른 분들 알고 우주에서 대학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뭐 그 양반의 스승이 사무엘 애덤스 막 이런 사람이고 그게 누구예요? 표정들이 다 우리는 아는데. 몰라요.
왜 그 문명의 알죠. 충돌 이거 뭐 이게 잘 몰라요. 네. 이래서 인문학이 저자.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래서 예? 안타깝다. 사무엘 아담스 얘기하면 사무엘 잭슨이나 그러니까 난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안돼. 킹스맨 언제 나오지? 맥주 아닌가요? 안돼. 그러니까 그래서 딱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뎁스 있게 나가질 못해요. 한계가 있고. 예, 그리고 전공을 어렸을 때 경영 전공을 배웠던 애들이 아니라 다 뽑으니까 또 제너럴하게 하는 거예요. 원론만 배우고 앉아서 대학원에서. 대학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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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은 원론 수준이고 네. 수업만 영어고. 그치. 그리고 세부 전공도 딱히 애매해. 애매해. 그래가지고 뭘 배운지를 모르겠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대학원 때 늘은 거라고는 스타크래프트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드 막 겨울에 맨날 보드 타고 다니고. 약간 뭐 국제적인 그런 걸 많이 근데- 하셨네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본가 군대 2년을 제외하면은 한 4, 6, 7, 8년을 주로 노셨네요. 그러니까 뭐 했는지 모르고. 근데 그럼에도 되게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제일 잘 되신 것 같은데 이 그죠? 정도면. 그래서 근데 사실은 빡세게 할 때는 꽤 빡세게 했어. 왜냐하면 아, 그게 원론을 가르치니까 어. 잔머리를 좀만 걸리면 좀만 빡세게 하면 성적을 꽤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잡식은 꽤 있기 때문에 잡식. 예. 그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경영학이라는 게 이렇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문과의 필수적인 요건 있죠. JQ. 그래 잔머리. 잔머리. 그래서 심지어는 인사 빼곤 다 배웠어요. 재무도 배워, 마케팅도 배워, 다 배웠는데 그때 중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잠깐만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는 게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든 거죠. 근데 특이한 자격증을 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CISA, C사라는 자격증이 C사. 떴어요. 이게 되게 떴어요. 그게 뭐죠? 왜냐 정보 보안 정보 쪽에. 감사 아, 쪽인데 감사 그러면 왠지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때는 또 IT 버블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름 바뀌었을 건데 똑같을 아니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네. C사?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따라가는데 대학생은 나밖에 없어. 다 직장인들이야. 그러니까 왠지 또 밸류가 있어 보여.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휴학을 하고 따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 휴학을 했어요. 또 반학기를.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따긴 땄어. 따긴 땄는데 나중에 직장을 해보고 나니까 하등에 쓸모가 없더라고. 우선 휴학을 하면서 딸 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격증도 아닐 뿐더러 이게 다행스러운 거는 그 IT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는데 굉장히 유익한데 실무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다 그냥 달달 외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IT를 좀 이해를 하니까 이게 그때 그 얘기였구나. 그때 가서. 네,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근데 거예요. 그때 그런 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막 실무 이론으로만 배웠던 거를 회사에 들어서 그렇죠. 그때는 그래. 이거였구나 이게. 근데 자격증을 하나 따고 나니까 또 살짝 욕심이 생겨가지고 좀 더 고급 자격증을 따볼까? 그래서 이제 2개 중에 하나를 생각을 했어요. CFA를 따봐야 되겠다. 근데 그때 내가 망각을 하고 있었지. 나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선택을 했는데 내가 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CFA 공부를 또 몇 달을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왜냐하면 C사를 패스를 하면 CFA에 한 과목을 패스를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큰 플러스가 있거든. 맞아요.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얘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수학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영어보다 수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포기를 하고 또 다른 자격증으로 갔어. CIA라고. CIA. 이제 국제 감사 자격증이에요. 얘는 좀 밸류가 있는데 얘도 하다가 지치더라고. 그래가지고 AICPA는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안 하고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보통 저런 분들이 이제 그 CIA 하다가 CMA 도전해 보다가 CFA 갔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경영지도사 막 이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막 커리어 짜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순수 인문대생들은 자격증에 기대려는 걸 많이 하거든요. 많이 근데 기대죠. 솔직히 대부분의 자격증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거기에 올인을 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플러스 알파는 오케이. 근데 올인을 할 만한 자격증은 정말 흔치 않아요. 사자 달린 자격증 빼고는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직업이 되는 자격증 아니면 무방합니다. CFA 레벨 3 정도만.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는 컨설팅 회사를 가셨고 네네. 그 다른 동문들은 또 어디를 가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것도 또 그런 게 그 당시에 대학원을 졸업할 때는 사실은 지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국제대학원이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것도 박쥐랑 비슷해. 그렇죠. 네, 이거 뭐 국제대학원 이거 뭐야? 정체성이. 네, 너 뭐 하는데? 그랬더니 영어를 배운 거 이외에는 뎁스가 없으니까 여기 가면 깨지고 저기 가면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애들이 그 빡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역량은 큰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꽤 대부분 잘 돼요. 잘 된 친구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 사실 저는 대학원 때도 동기들이랑 친하지 않았거든요. 대학교 때도 친구들이랑 별로 친하지는 않았고 그랬는데 이게 소소문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잘 된 사람은 유엔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유엔. 네. 뜻을 저도 품어서 저기 대표님 나온 대학원 친구가 지금 IMF 가 있는 네. 친구도 있고. 네. 뭐 그런 IMF가 그저 톰 크루즈 아니요. 활동하는 아니요. 아니야. 미션 임파서블. 아니요. IMF 아니요. 아닌가요? 네. 모니터리 펀드 뭐 이런 거 같아요. IMP겠지 걔는. 아 진짜 IMF예요 그거. 진짜요? 미션 임파서블의 그 조직 이름이 왜 IMF예요. F요? 아, 진짜요? 맞네.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서 맞네. 인텔리전트 그랬나? 뭐 네. 그쪽. 뭐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하여간 근데 대부분은 다 잘 되고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007이랑 미션 임파서블이랑 OST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죠? 네. 007 뭔데? 원래 007하고 미션 임파서블이 헷갈리고 슈퍼맨하고 스타워즈하고 헷갈리고 그래요. 007이 빰빰빰. 그게 아니 그거는 미션 그거는- 임파서블이고. 아 이거 그거 스타워즈지. 딴따라단단단단단 이게 007이고 빰빰빰빰빰빰빰 이게 미션 근데 이게 임파서블이에요. 약간 헷갈려. 슈퍼맨이랑 스타워즈도 되게 비슷해요. 비슷해. 느낌이 약간 비슷해 느낌. 느낌이. 로키까지 합치면은 완전 헷갈려요. 로키? 빠밤빰. 저거까지 합치면 정말 헷갈려요. 아무튼 국제대학원 출신들은 그럼 이제 약간 국제기구나 뭐 국제개구? 아니 국제 국제기구로 개구요? 가는 건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한 명이는 대부분 어딜 가세요? 대부분은 일반 회사를 가는데 외국계를 좀 많이 가고요. 그래도 영어를 좀 하니까. 근데 대기업도 많이 가고 정말 다양하게 가는데 결론은 생각보다 괜찮게 가더라. 아.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외국계 회사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속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 나의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이 브랜치가 네. 얼마나 버틸지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것들 항상 고민하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단 들어가 보놓고 어차피 이직하면 되니까라는 생각을 갖고 가나요? 아무 생각 없이 가죠.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역시 문과. 외국계를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죠. 나 대기업 후져 보여. 뭐 이런 거죠. 후져 보여.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존슨앤존스 간 친구가 있는데 얘는 홍콩으로 팔려갔어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외국계 회사인 경우들은 사실은 그 쉬프트 한다고 하는데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야, 너 왜 홍콩에 가 있냐 그랬더니 몰라 나도 홍콩 지사로 가래 그래갖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그 아시아 총괄 뭐 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그냥 그 총괄이 그 뭐 한국 지사든 뭐든 다 관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정책을 그냥 무슨 뭐 그쵸. 반포에서 광화문 보내듯이 막 그냥 보내버리는 그 거지. 친구는 J&J 코리아에 있다가 갔으면 잘 간 케이스예요. J&J는 한국이 그냥 그래요. 아 솔직히.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인사 정책이 있대. 그래서 돌고 돈대요 이렇게. 이게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글로벌을 놓고 보면 에이펙은 아예 따로 놓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이펙 헤드가 어디 있느냐랑 그다음에 에이펙이 어떻게 테러토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헤드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쉬프트하는 게 좀 더 쉬워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헤드에 힘이 있는 외국계에서는 뭐가 있나요?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마켓에 따라서 얼마 전에 만났었던 그 컨설팅 회사인데 그 회계 펌 베이스에 그 어깨는 에이펙이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일반적으로는 에이펙 딱 그러면 헤드 오피스는 항상 싱가포르 아니면 홍콩에 있어요. 그렇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거는 호주를 아예 하나로 따로 나누고 오세아니아. 동아시아를 하나로 나눠요. 동아시아에는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필두가 돼서 말레이시아 잡고 인도네시아 잡고 태국 잡고 요즘엔 베트남은 껴주네 안 껴주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잡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중국은 아예 따로 툭 하나 띄고 그 다음에 일본 하나 툭 띄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국 밑으로 넣기도 하고 일본 밑으로 넣기도 하고 따로 가져가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항상 찬밥이군요. 우리나라가 되게 애매해요. 마켓 사이즈가 애매한데 그렇죠. 특성이 딴 데랑 묶기도 애매하고. 맞아요. 근데 방금 들었을 때 좀 특이했던 게 제조업은 외국계가 아태가 거의 중국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그렇죠. 수밖에 생산 없지. 라인이 그렇겠죠. 거기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베트남도 세계 되게 많이 공장이죠. 할 걸요. 인도네시아랑 베트남, 근데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약간 1차라기보다는 뭐라 그랬지? 약간 세컨더리. 생고무나 뭐 이런 아. OEM 쪽으로 많이 간다면 전자는 거의 아니에요. 요즘에 중국에서 많이 베트남으로 내렸어요? 많이 뺐어요. 아, 그래요? 중국이 너무 인건비가 비싸져가지고 음.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얘기를 들어봤더니 베트남 친구들이 생각보다 순진하고 열심히 한대요. 그게 그럴 만하네. 근데 네. 베트남 사람들도 굉장히 안 좋게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네. 이게 같은 얘기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저도 네, 좀 조금 다르게 표현해 저도 주세요. 이제 베트남 쪽에 경험이 있으니까 네. 베트남 분들이 민족성이 굉장히 좋아요. 되게 그러니까 성실하고. 난 좋게 얘기한 거였는데. 진짜 성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입관을 되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맞아요. 게으를 것이다의 네, 반대말이면 전혀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되게 근데 약간 성실하고 순진하다는 말이 약간 아. 좀안 좋.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중국이랑 같이 일해본 입장에서 굉장히 좋게 들었는데 아 그래요? 중국 분들은 좀 어렵죠. 중국 분들 어려워요? 어렵죠. 아 어려요? 그렇구나. 뭐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죠. 뭐냐면 이제 그 중국이 하도 급성장을 하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명절 지나면 다 퇴사하는 거예요. 돈 벌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 사이에 또 바로 좀 더 연봉 많이 주는 데 이직 있으면 또 글로 확확 가고 바꾸는 이런 것들이 어렵다. 하도 많으니까. 네, 사실은. 집에 갔다 오면 집에 갔다가 딴 회사로 출근하고 맞아. 이런 경우가 진짜. 최반이래요. 왕왕 네. 있나 보죠. 진짜로. 저는 일본이 제일 답답했어서. 그런 면에서는 뭔지 알죠. 알것 일본은 같다. 프로세스적으로 답답한 거고 중국은 사실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죽어버릴 것 같아요. 유도리가 전혀 없어. 네. 그쵸. 일본은 진짜 그냥 좀 어떻게 안 되냐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언제요? 우리 선조들이. 선조들은 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말복을 맞이해서 여러 동물들을 위해서 묵념을 했다면은 오늘은 갑자기 일본 얘기 갔다고 갑자기 생뚱맞게 좀 요새 구남독에 1시간 5분 동안 딴 얘기하고서 갑자기 일제 시대를 버티신 우리 선조들을 위해서 네, 감사하는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진심입니다, 진심. 감사. 자, 오늘은 그 인문학 문과 뭐라고 표현해야 돼? 문과. 문과. 네. 문과를 문돌이들이죠, 전공하면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뭘 배우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런 선택들을 했는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아마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굉장히 얕고 사실은 되게 부족하죠. 저희도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더 깊이 얘기해드리고 싶은 욕심은 많지만 이 정도에서 또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 리드미다투데이에 들어오시면 전공이라든지 진로, 진학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하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경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다른 방송들은 저희 방송만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좀 충분할 때도 있었는데 요번 요 주제만큼은 정말 리드미다투데이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에피소드들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본인의 전공 분야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다면 어쨌든 그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더 이렇게 성실하게 하셔서 두드러지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방법이고, 하지만 또 문과 계열이나 산업공학과처럼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좀 모호하다 하면 사실 본인만의 어떤 스토리나 강점을 가지는 게 만들어가는 그렇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시기에 지금 또 대학생으로서 혹은 이제 진학을 꿈꾸는 이런 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은 제가 보기엔 어떤 상황이든 또 잘 헤쳐나가면 될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될 테니까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또 희망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한 줄 평을 하기에는 너무 오늘도 수다가 아주 깊었기 때문에 네네. 오늘도 역시 가볍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이죠, 굉장히 재밌는 주제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주제인지는 기대되는. 기대하시고. Coming soon. 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